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이거 하면 정말 안 돼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육이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참 무섭긴 한데요, 조금씩 변해가는 힘들어하는 다육이들을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견디게 이 차각막 열심히 해주고 물관리 열심히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거리대에서 키우는 분들도 조금씩 힘들어하는 다육이들을 보면서 지쳐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한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벌써 잎이 떨어지거나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리고 물 한번 잘못 주어가지고 무름병이 와서 죽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될 겁니다. 매해 저도 그런 증상을 보이는 다육이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다육이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이 오면 불안한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육이들이 물을 주면 건강하게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물을 주면서도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뿌리가 조금씩 멈춰가고 있구나, 성장이 더뎌가고 있구나,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물을 주면서 물을 과하게 주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말씀드리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여름이 참 생소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힘든 식물을 꼭 키워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여름만 잘 넘기면 또 그 어떤 식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독성 매력 때문에 이 다육이를 저 또한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다육이들한테 물을 주고 갔습니다. 이 라즈베리 아이지 같은 경우도 물을 주었고요, 이 엘사 군생 같은 경우도 물을 주었습니다. 뒤에 있는 여름에 약한 홍화장 같은 경우도 물을 주고 갔는데 이 물을 제대로 빨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호피 같은 경우도 물을 주고 갔고요, 이 바닐라비스 뒤쪽에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물을 주고 갔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도 물을 줬는데 역시 여름에 약한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잎이 조금씩 무르면서 떨어지는 증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해줄 필요 없습니다. 단 햇살로부터 보호를 해줘야지만 이 다육이는 살 수 있습니다. 잎이 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텐데요, 그런 다육이들을 그대로 두면 줄기가 그대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최대한 굶기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더 주게 되면 결국은 줄기가 물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여름에 물을 줄 때는 정말 조심해서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고 나서 이런 증상이 보이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뽑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물을 주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화분에서 분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거리대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옆부분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런 옆부분으로 들이치는 비 때문에 화분이 젖을 경우가 있는데, 이 젖을 경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젖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강한 햇살이 비춘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은 정말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그 다육이 삶은 물에 풍덩하는 그런 느낌으로 뿌리가 거의 다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힘들게 키운 다육이들 잠깐의 방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에는 차각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 전문 시설을 갖춘 이런 곳에서도 아침부터 이렇게 덮개를 덮어 가지고 해로부터
온도를 낮춰주는, 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35도가 넘어가면 뿌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5도 아래에서는 물을 줘도 버티는 힘이 있는데 35도가 넘어가면 이 다육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잎이 떨어지거나 물 한번 잘못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항상 선풍기를 돌려서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는, 온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거리대에서 키우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거리대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광막이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선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노출돼서 화분이 달궈지게 되면 빗물에도 이 다육이들이 익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해가 어떻게 들어오고 해가 비추고 나서 다육이 상태들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육이는 관심과 관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계절입니다. 조금 물 주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물을 주고 나서 햇살을 비추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다육이들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나서 덮개를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덮개 열어주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광막은 가을이 오기까지는 덮개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덮개를 열어서 약간 화분을 말려주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강한 햇살이 비출 때 덮개를 열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맛비가 그치고 난 후에 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두 시간은 괜찮겠지 하고 해서 차광막을 열어가지고 햇살을 비춰주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햇살을 보여주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많은 시간 햇살에 노출이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웃자라거나 풀떼기처럼 모양이 예쁘지 않는 그런 발생한다 그래도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자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다육이를 구입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가격이 착하게 나온다 그래도 눈 질끈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돈으로 가을에 구입을 하시고요. 정말 다육이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포트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와서 강한 직광보다는 은은하게 비추는 그런 환경에 놓고 키우는 게 그나마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화원에 가도 예쁜 다육이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살리는데 이제 목적을 두기 때문에,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예쁜 다육이가 없어서 화원에 가도 크게 뭐 구입할 게 없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이렇게 아이 쇼핑하면서 가을에 어떻게 이 다육이가 가을에 어떤 다육이를 고를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리고 그 다육이에 대해서 약간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